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계좌가 모두 빨간불이 될 때까지 함께하는 앵커 이혜림입니다. 최근에 미세먼지가 크게 악화된 가운데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 발령 주의보가 조치됐습니다. 특히 미세먼지가 가득한 상황인데도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이 곳곳에 보이지만 아직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경향이 포착됐는데요. 질병관리본부는 미세먼지나 황사가 기도를 자극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외출할 때는 인증된 KF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착용하지 않는 이유는 불편하고 귀찮고 번거롭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중국 못지않은 미세먼지를 걱정하고 몇 년 사이에 분위기가 바뀌었는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오늘 양시장이 또 한 번의 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1% 이상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바이오주의 하락으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판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로메드와 셀트리온 제약의 순위가 미끄러진 반면 CJ ENM과 포스코 캠텍이 틈을 놓치지 않고 치고 올라왔는데요. 바이로메드 주가는 이달 들어 9%가량 하락하며 시총도 3천억 원 넘게 증발했고 3위를 차지했던 코스닥 시총은 5위로 밀려났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6위에서 9위로 떨어졌고요. 자, 반면에 CJ ENM이 한 단계 올라섰고 포스코 캠텍도 10위에서 7위로 도약했습니다. 특히 CJ ENM은 이달 들어 6% 넘게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4위를 넘어 호시탐탐 3위 자리도 노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닥 종목들은 다닥다닥 붙어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예의주시하셔야 되겠고요. 자, 시장 공감대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함께해 주시죠. 여시구간 시황센터입니다. 오늘은 미세먼지가 어제보다 좀 낮습니다. 제목도 괜찮습니다. 걱정해 주셨던 분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미세먼지 아직까지 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외출하실 때는 꼭 마스크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은 굉장히 어두운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 기술주의 급락으로 인해서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큰 폭의 조정세를 받으며 우리 시장 그 바통을 이어받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일중 그래프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장중 내내 1% 넘는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승 전환 모색하기 참 힘든 그런 국면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동반해서 어제에 이어서 크게 밀리면서 지수마저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1.28% 밀리면서 2420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주요 매수 주체도 보이기 않습니다. 기관이 900억 원 가까운 물량을 덜어내고 있고요. 외국인 1000억 원 이상의 매도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어제는 전기 전자 업종을 제외한 다른 업종에서 철강 금속이나 경기 민감 섹터의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세가 포착되면서 쌍끌이 매수였는데요. 오늘 바로 하루 만에 매도로 전환됐다라는 점 우려스럽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장 초반에 낙폭을 축소하는 움직임이 살짝 연출됐습니다. 좀 기대도 했었는데요. 바로 이 낙폭 다시 한번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1.28% 밀리면서 847선 부근에서 방향성 찾아가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동반 매도세가 포착됩니다. 기관이 375억 원, 외국인이 211억 원 순매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638억 원 사자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봤을 때 좀 살펴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수골타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누적 금액 순으로 체크를 해보실 텐데요. 오늘 웬일일까요? SK하이닉스 외국인들이 담고 있습니다. 주가는 1% 조정을 하고 있지만 외국인 창구를 통해서 매수 상위 1위에 SK하이닉스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은 주목이 됩니다. 이와 함께 삼성 엔지니어링 2.5%의 플러스권 유지를 하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동반해서 쌍끌이 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가운데서 중국 관련 소비주가 굉장히 강한데요. LG생활건강 1.55%의 강세 유지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쌍끌이 매수 신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특징적인 게 삼성 SDI가 1.24% 오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SK하이닉스 그 뒤를 이어서 외국인들이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 특징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삼성중공업, 한국콜마 순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수 강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실까요? 제이준 코스메틱이 오늘 0.52% 추가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쪽에서 매수 강도 신호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콜마, 삼성 엔지니어링, 금호타이어 등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동성제약과 금호타이어의 경우는 4% 넘게 조정을 받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꾸준히 물량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호타이어는 법정 관리 불안감에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누적 금액 순으로 체크를 해보실 텐데요. 텔콘이 어제 신고가 경신 후에 오늘은 차익 매물로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8% 넘는 조정세인데 특이한 게 기관이 많이 담고 있습니다. 차바이오텍이 1.296%의 강세, 네오위즈 오늘 굉장히 강합니다. 5% 넘는 강세 흐름 연출이 되고 있고요. 신작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특히 기관 외국인 동반해서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카페24는 오늘도 강한 흐름 포착이 되고 있고요. 안랩도 3%가량의 플러스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매수 강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볼까요? 매수 강도가 세게 잡히게 되고 있는 1위는 네오위즈입니다. 5%의 플러스권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밑으로 텔콘, 차바이오텍, SFC, 카페24 등등 눈에 띕니다. 이 가운데 SFC는 110억 규모의 전환사채 CB 발행 소식으로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고 장중 그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0% 가까이 뛰어오르고 있는 모습, 특히 기관 쪽에서 매수 강도 신호 강하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수골타 시스템을 통해서 수급 쏠리고 있는 종목 확인을 해보셨는데요. 오늘도 접근 가능한 종목 잠시 후 수급 골든타임 코너에서 공개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황센터였습니다. 부자들은 경제신문에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남녀스타 김건희 차장께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분위기가 흉흉하네요. 네, 외국인 그렇죠. 기관들 다 팔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도 분위기를 잠깐 바꿔볼게요. 머니투데이 오늘 핵심 기사를 보면 부부싸움도 끝낸다. 자, 이런 좋은 가전제품 하나 사주면 분위기가 싹 나아지는 걸까요? 비싸도 잘 팔리는 신가전이라는 것을 머니투데이 오늘 리포트가 담았는데요. 헤드라인에서도 삶의 쉼표가 된 신가전. 예전에는 대부분의 하얀색이어서 백색 가전이라고 불리는 가전제품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지독한 미세먼지 탓에 공기청정기가 없어 못 파는 가운데 무선 청소기가 공기청정기의 인기를 바짝 추격하고 있고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은 그 무선 청소기, 그리고 앞서서 스타일러라고 해서 빨래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청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가전제품도 인기를 끈다고 합니다. 오늘 김건희 차장께서 이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이 관련주를 좀 체크해 주신다라고 하는데요. 자, 실제로 미세먼지 공습의 관련주가 좀 반긋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인공눈물, 마스크, 공기청정기 관련주 주목되고 있네요. 어떤 것도 주목하세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단기성으로 끝날 이슈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지금 현재 봄만 되면 무조건 봄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는 사시사철 계속해서 이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 사실은 공기청정기 한 대 있었는데 이번 주말에 와이프가 밖을 한번 보더니 안 되겠다, 한 대 더 사야 되겠다라고 바로 한 대를 더 주문하더라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 드렸던 스타일러 같은 경우도 저는 집에 가자마자 맨날 거기다 걸어놓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서 당연히 하고 있다는 거.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살균 효과도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미세먼지 나오자마자 여러분들이 생각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마스크를 쓰고 다니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종목 바로 이 50이라는 종목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필터나 이런 것에 대한 이런
얘기는 바로 이 클린 앤 사이언스에 대한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 앞에서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뭐 바로 퓨리케어 등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바로 이 LG전자 그리고 하이마트 같은 경우가 여기에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건 직접적인 수혜주입니다. 한 단계 더 넘어가면 사실은 이런 미세먼지나 이런 게 없애기 위해서 어떤 게 가야 됩니까? 바로 전기차나 이런 앞으로의 그런 공해가 없는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미세먼지 공습에 많은 분들이 긴장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아직 그런 공포의 분위기를 좀 감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에 여기 헤드라인에서는 미세먼지라는 이름을 바람먼지로 바꾸면 안 되나요? 라는 또 기사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주식시장으로 넘어가서 뉴욕시장의 종목 한 가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무려 뉴욕시장에서 8%나 급락했습니다. 자, 모델3의 생산 차질, 거기에 재무 악화에 SUV 이 자율주행까지 기능이 탑재된 모델 X의 사고까지 겹쳤는데요. 신용등급도 하락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테슬라의 모델 X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배터리에서 엄청난 불꽃이 튀었다라며 배터리가 폭발 원인인 것으로 보이고요. 연기가 피어나다가 갑자기 공중에 불덩이가 불렀다라며 현장 목격자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특히 시티그룹의 부정적인 보고서가 눈길을 끄네요. 모델3의 생산 차질과 주문 감소 우려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제시했고요.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모델3의 생산 차질이 심각하다라며 신용 전망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B2에서 B3로 낮췄습니다. 자, 기업은 이익을 내야 되는데 테슬라는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다며 계속 혹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 뭐 우리 증시에도 좀 연관해서 살펴본다면요. 자, 아침만 하더라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었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도 자율주행차 지금 주행 좀 멈춰보자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이 테슬라 얘기가 나왔었다. 그렇게 되면서 당연스럽게 우리가 연관이 되어 있는 전기차에 관련된 주식들로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었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조금 많이 고민이 많이 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양산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양산이 안 됐다라는 건 사실 수요는 계속해서 있었었는데 수요를 받칠 수 있는 이런 공급 물량이 계속해서 딸렸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는 수요도 좀 물음표가 찍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전기차 관련된 주식들은 계속해서 커가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 문 대통령께서 아침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를 많이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얘기면 결국은 앞으로 유망 사업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제 지인이 전기차를 이번 최근에 샀습니다. 그래서 끌고 다니는데 생각보다 충전소가 많다고 하네요. 실제적으로 전기차는 여전히 유망 사업일 수밖에 없다. 왜? 환경이 계속해서 악화가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쏟아낼 수밖에 없고요. 실제 우리 내연기관차 계속 대부분 다 지금 끌고 다니는데 이 내연기관은 조금씩 없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한 헤지펀드 최고 경영자는 일론 머스크가 마법을 부리지 않는 한 테슬라는 4개월 내 파산할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뉴욕 증시의 하락, 테슬라 영향도 있었지만 기술주들도 또 줄줄이 하락을 나타냈었죠. 자, 반면에 우리 주식 종목 한 가지 보겠습니다. 50만 원을 돌파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할 때 여러분 생각나세요? 10만 원대 주가였습니다. 상장한 이후에 무려 주가가 300%가 올랐습니다. 자, 시총 33조, 영업이익이 600억 원밖에 되지 않은데 고평가 논란에 휩싸이고 있고요. 이 고평가 논란에 상장 후 주가 흐름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공모가 13만 5천 원에 상장이 됐었는데 50만 원을 돌파하면서 주가가 순매수세가 이어져 상장 후 17개월 만에 270% 상승했는데요. 이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평가를 두고 말이 많지만 주가를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 660억 원, 순이익은 97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아직 이익이 나지 않은 적자 기업인 셈이고요. 이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긍정적으로 보는 애널리스트조차 추가적인 매수 추천은 주저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장기 성장성 주가에 이미 선반영됐고
178배. 와, 주가 상승의 여력이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시장의 관심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이오 시밀러 하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이런 약이다라는 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정반대편에 있는 게 뭐죠? 바로 이 셀트리온이라는 회사입니다. 둘이 같이 보는 거죠. 실제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야, 지금 현재 야, 셀트리온이 싸니?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부분 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셀트리온은 최근에 수급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리레이팅이 됐다는 겁니다. 훨씬 더 쌉니다. 앞에서 우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와 178배 뭐지? 라고 얘기했는데 셀트리온은 그것보다 훨씬 큰 이런 배수를 지금 현재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즉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선택해야 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에는 계속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게 네.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공장이 조만간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즉 올해 하반기부터 들어가면 실제로 2019년에는 그게 실적으로 온기에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그룹에서 어찌됐든 앞에 삼성이라는 게 붙어있기 때문에 예, 삼성그룹에서 예. 밀어줄 수밖에 예. 없는 이런 그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성장성은 지속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당연히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그렇군요.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운데 김근희 차장께서는 삼성 네, 바이오로직스를 그렇습니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이 50만 원의 현재 주가에서 목표 주가를 38만 원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네, 그런 보는 거죠. 경향인 네.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을게요. 차바이오, 그러니까 바이오 주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차바이오텍과 FTEN이 코스닥 150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차바이오텍이 오늘자로 지수에서 빠지게 되는데요. 코스닥 150에서 빠지게 되고요. 그 빈자리를 텔콘과 한국전자금융이 신규 편입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이오주들의 그 시가총액 변화들 움직임 계속 집중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죠. 오늘 종목 중에 새롭게 상장된 종목이 있습니다. 헬스케어 플랫폼 업체 케어랩스인데요. 시초가가 4만 원인데 장 초반에 상한가를 기록해 5만 원이 지금 뛰어넘었죠? 한번 주가 5만 볼까요? 2천 원, 네. 5만 2천 원 가량. 네, 네. 근데 이 공모가가 2만 원이었습니다. 네, 공모가가 2만 원, 시초가가 4만 원, 지금 주가가 5만 2천 원. 당초 공모 희망가가 15,000원에서 18,000원대였는데 수요 예측이 900대 1을 뛰어넘어서 공모가 2만 원에 책정이 됐고요. 이 케어랩스는 모바일 앱 굿닥, 바비톡을 운영해 병원 시장 점유율 1위의 CRM 소프트웨어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네요. 이 기업 왜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을까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바로 헬스케어 플랫폼이다라는 이런 이슈를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얘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유동 물량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아는 제 고객님들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뭐라고 하냐면 2,000주 신청했는데 한 주 받았대요. 공모주를 2,000주를 신청했는데 한 주 받았답니다. 네, 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라는 관심이 얘기를 뜨거우네요. 해드리겠고요. 2만 주 하신 분이 11주 받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이 뜨거웠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당연히 오늘은 이렇게 될 거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인식을 했고요. 그랬군요. 내일 정도까지도 아마도 이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여기에 대한 이 대주주 같은 게 엘로모바일로 해서 앞으로 성장을 많이 꿈꾸는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 뭐 이런 그 잠겨있는 물량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유동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여러분들이 공모주를 하실 때 항상 여러분들이 네. 공모주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큰 이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단 그거는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물량이 터져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단기 변동성이 아주 크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공모주는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이런 면도 꼭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매수하신 분들의 전략도 꼼꼼히 챙기셔야 네. 되겠네요. 예, 공모가 2만 원에서 올해 장시작 전에 90%에서 200%의 호가가 왔다 갔다 했는데 200%로 네, 실초가 4만 원에 형성됐고요. 어느 정도의 그 주가 상승 여력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징주까지 알아봤어요.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있는데 함께했습니다.